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2015학년도 6월 고2 모의고사 44번부터 45번 문제 수필 지문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재 16조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수필의 특징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용 전개 방식, 서술 방식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비자나무 바둑판, 불치게 사고, 1등품, 특급품, 목침감. 자, 어떤 이 글의 내용을 정리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 글의 내용을 정리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비자나무 바둑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힌트를 얻을 만한 지문은 없었는데요. 한번 우리 분석해 보도록 하시죠. 이 글의 종류는 수필이다. 수필을 읽을 때 기억해 둬야 될 것. 신변 잡기다 그랬죠? 자유로운 글이기 때문에 그 개성이 드러나므로 그 개성을 통해서 글쓴이의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서술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글쓴이의 가치관과 서술 방식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 글을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바둑판이라고 그랬죠? 비자는 연하고 탄력이 있어 두세 판국을 두고 나면 반면이 얽어서 곰보같이 된다. 바둑판의 겉면이 곰보같이 된다. 얼마 동안을 그냥 내버려 두면 반면은 다시 본디대로 평평해진다. 이것이 바로 비자반의 특징이다.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이다. 비자를 반제로 진중하는 소위 까닭은 오로지 유연성을 취합니다. 그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의 특징이 뭐냐? 유연성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돌이 닿을 때 연한 감촉, 비자반이면 여느 바둑판보다 어깨가 맞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흑단이나 자단이 귀목이라고 해도 이런 것으로 바둑판을 만들지 않는다. 비자반 1등품 위에 또 한층 띄어 특급품이라는 것이다. 1등품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특급품. 한층 더 띄어. 반제면, 치수면, 연륜이면 어느 점이 1급과 다르다는 것은 아니라 반면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흉터. 이것이 바로 특급품이다. 특급품의 이게 조건이 되겠죠. 특급품의 조건. 특급품의 조건. 가느다란 흉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1급품과 다 똑같은데 알기 쉽게 값으로 따지자면 전전 시세로 1급이 2,000원, 전후 특급은 2,400~500원. 상처가 있어서 값이 내리는 게 아니라 들에 비싸진다는데 진진한 매우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반면이 갈라진다는 것은 기약치 않은 불치게 사고이다. 그 가느다란 흉터의 원인이 바로 뭐냐? 불치게 사고 때문이다. 사고란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 된다. 그 균열의 성질 여하에 따라서는 1급품 바둑판이 목침감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균열이 아니고 회생할 여지가 있을 정도라면 헝겊으로 싸고 뚜껑을 덮어서 조심스럽게 간수해둔다. 갈라진 균열 사이로 먼지나 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단속이다. 1년, 이태, 때로는 3년까지 그냥 내버려둔다. 계절이 바뀌고 추위, 더위가 여러 차례 순환한다. 그동안 상처났던 바둑판은 제 힘으로 제 상처를 고쳐서 본디대로 유착해버리고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만이 남다.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 비자의 생명은 유연성이란 특질이 있다. 한번 균열이 생겼다가 제 힘으로 도로 유착 결합했다는 것은 그 유연성이란 특질을 실제로 증명이고, 이를테면 졸업증서다. 뭐가?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이 바로 졸업증서다 이 소리죠. 하마터면 목침감이 될 뻔했던 것이 그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내면 되려 한 급이 올라 특급품이 되어 버린다. 그 치명적인 시련이 뭡니까? 바로 불치게 사고다. 재미가 깨를 볶는 이야기다. 더 부연할 필요도 없거니와 나는 이것을 인생의 과실로 결부시킨다. 생각해본다. 이건 뭡니까? 유추의 방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기억으로 묶은 부분부터
끝부분까지가 이제 중심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결론 부분, 즉 주제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과실을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매한 꽁무니에 달고 다니는 것, 그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실수를 한다. 실수가 있다라는 거죠. 과실이 있다라는 거죠. 과실은 예찬할 것이 아니라 장려할 노릇도 못 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과실이 인생의 올 마이너스일 까닭도 없다. 과실로 해서 더 커가고 깊어지는 인격이 있다. 그러니까 마치 1등품에서 그 작은 균열, 그 상처를 통해서 그것이 잘 아물고 그 상처가 잘 덮어지면 특급품이 되는 것처럼 과실로 해서 더 정화되고 향기로워지는 사랑이 있다. 생활이 있다. 이 부분이죠. 과실. 이걸로 무해진다? 더 나은. 향기로운 사랑, 향기로운 생활이 가능하다. 과실로 인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다. 어느 과실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제 과실, 제 상처를 제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비자반의 탄력. 결국 자기 자신 스스로 노력, 극복, 의지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 탄력만이 과실을 효용한다. 인생이 바둑판도 못한다고, 바둑판만도 못하다고 해서 못하다고 했어야 될 말인가? 니은, 기억, 니은으로 엮은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글쓴이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뭐 두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사물의 성질에서 인생의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렇죠. 유추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현실 세태에 대한 비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없지요. 다른 사람의 들은 이야기 아니지요. 대상을 다각적으로 관찰, 다양한 의미, 깊이 있게 관찰한 건 맞아요. 하지만 다양한 의미를 이끌어내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이걸 정리해 보시면요. 1등품이 있는데요. 이게 특급품이 되고 혹은 목침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뭐 때문이다? 가느다란 상처가 아물면 특급품이 되고, 가느다란 흉터라고 했죠. 참 흉터.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목침감이 된다 이 소리죠. 가느다란 흉터는 바로 균열의 상처가 되는 거죠. 이것을 제 힘으로 극복해냈을 때 특급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45번에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자나무 바둑판. 기억은 연하고 탄력이 있어 바둑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그렇죠. 뭐가요? 유연성. 첫 문장에 나오죠. 비자반의 특징이 뭐냐? 첫 문단에요. 그게 뭐냐? 유연성이다. 니은 불측의 사고. 반면이 갈라지는 것으로 환영할 것이 못 되는 사건. 네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여기 있네요. 별로 환영할 것이 못 된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것 1등품 균열이 없는 비자나무 바둑판으로 치수와 연륜등은 특급품과 같다. 그렇죠. 이건 특급품과 같다라 그랬어요. 어디 있냐면요. 세 번째 문단에 있네요. 세 번째 문단. 치수며 연륜이며 어느 급과 다르다는 것은 아니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이렇게 나타나네요. 자, 리을 비자반이 리을 특급품 상처를 스스로 유착 결합하여 균열의 흔적이 사라진 상태이다. 요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네요. 4번이 정답이죠. 균열의 흔적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가느다란 흉터,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흉터가 보인다라 그랬죠. 가느다란 흉터가 있어요.
자, 미음, 목침감, 비자반이 바둑판으로 쓸모없게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 맞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짧은 수필 그리고 문제 두 문제 간단하게 풀 수 있었는데요. 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틀린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 사고의 과정 중에 근거가 없이 선택했다면 근거를 갖고 다시 한번 수정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배운 부분도 정리해두는 그런 센스도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